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스킬즈입니다. 일단 스킬즈는 제가 이 필승 라이브 때도 간혹가다 좀 언급을 드린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매우 매력적인 건 맞아요. 예, 사업 비즈니스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물론 저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냐면 전 세계 투자업종 혹은 전 세계 금융업종을 휩쓸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슈는 ESG인데요. 이 ESG와 대입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결합이 안 되는 그런 업종이라던가 혹은 그런 기업에 대한 그런 소외감이 저는 꽤나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사업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무시 못할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출만 성장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용자 수만 성장한다거나 뭐 게임의 수, 개발자의 수만 성장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매출은 물론이고요. 유료 이용자 이용수, 활성 이용자 수, 게임 개발, 컨텐츠, 기술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죄다 성장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씩 최소 60% 이상씩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은, 스킬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모토가 이거예요. 애초에 낡은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게 애초에 스킬즈가 내세우는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비즈니스라는 것이 기존의 e스포츠, 그존의 게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스킬즈는 그런 게임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게임 기업들의 수익 모델은 뭐 게임 내에 광고를 붙인다거나 혹은 게임 내 이제 현금 유도라고 하죠. 이제 현질, 네, 뭐 리니지처럼 뭐 아니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게임사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현질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식의 매출을 통해서 이런 식의 수익을 유도함으로써 매출을 내고 있는데 다만 스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익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질을 유도한다거나 혹은 광고를 붙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예 0%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보면은 스킬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 우리가 e스포츠를 볼 때 이 선수들이 이제 경쟁을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너먼트 방식이죠. 16강부터 시작해서 뭐 8강, 4강 결승에서 이기면은 상금을 얻는 식의 그런 토너먼트를 진행을 합니다. 스케줄도 똑같아요. 다만 그 대상이 e스포츠 선수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가비를 어느 정도 내고 그다음에 토너먼트 게임에 참여하고 거기서 우승을 할 경우에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냈었던 그런 토너먼트 비용을 차지를 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e스포츠를 통해서 토너먼트에 대한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이고 현재로서는 스킬즈가 이제 유명해진 지 얼마 안 되었고 개발자들이 스킬즈 플랫폼 안에 뛰어드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게임들이 대부분의 상위 게임들에 좀 매출이 몰려 있어요. 상위 5개 게임에 매출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좀 제가 좀 살펴봤는데,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알아본 겁니다. 저도 직접 해봤으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테트리스예요. 네. 테트리스는 정말 옛날부터 굉장히 좀 간단하고 대다수 사람들 다 잘 알다 보니까 여전히 네, 스킬즈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라던가 그러니까 스킬즈 게임 중에서는 이제 뭐 테트리스, 뭐 당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빙고, 뭐 카드 게임, 뭐 주사위 게임 이런 식의 굉장히 간단한 모바일 게임들이 매출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식의 제가 이제 스케줄을 처음에 분석할 때 이런 게임들의 콘텐츠를 보면서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혹 특히나 이제 10대들 아니면 20대 애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콘텐츠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스케줄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미국의 풋볼 리그죠. NFL과 정식적으로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어, 공매도 리포트도 제가 살펴봤는데 이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스킬즈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로 NFL과의 그런 협약 내용이 분명치가 않다. 그러니까 협약인 사기다. 네, 이런 공매도 리포트를 때려버렸어요. 그 이후에 주가는 폭락했죠. 어,
조금 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킬즈의 그런 홈페이지를 가보더라도 NFL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자들이 이미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부터 NFL과 관련된 그런 게임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할 것으로 밝히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스킬즈가 다 이런 거예요. 뭐 지금 이제 한창 핫한 로블록스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로블록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일단 로블록스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메타버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이 게임 플랫폼계의 유튜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다른 개인들이 이제 그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주로 얻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블록스는 개인들 혹은 개발자들이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수수료라던가 혹은 현질을 이제 유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는 플랫폼이 로블록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스킬즈도 거의 비슷해요. 스킬즈가 어떤 식으로 비슷하냐면 자, 스킬즈 자체에서 게임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스킬즈 같은 경우도 게임 플랫폼이에요. 한마디로 개발자들을 스킬즈라는 플랫폼 안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개발자들이 게임을 이제 개발을 하고 스킬즈에 런칭을 시키면 개발자들은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신들이 알아서 뭐 지금처럼 우리 게임사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마케팅 활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스킬즈에 업로드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유저들끼리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마련되는 곳인데 그럼으로써 로블록스가 이제 개발자들이 게임을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취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킬즈 같은 경우도 개발자들이 게임을 올려놓으면 거기서 유저들이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의 일정 정도의 일정 수수료를 떼가는 형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따라서 게임 플랫폼이라는 것이 정말 정확히 맞는 표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콘테스트를 열고 있어요. 너희들이 만든 게임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임을 이제 스킬즈라는 플랫폼에 업로드를 시키겠다라고 이미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우려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리포트를 조금 더 이제 깊게 살펴보면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조금은 꺾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 좀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상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꺾이기는커녕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간혹 있어요. 공매도 리포트가 항상 이제 그런 자금적인 측면이라던가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엮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외국의 공매도 리포트가 그런 것이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이런 투자 운용사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운용사에서 이제 발행하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식의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간 유료 활성자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료 이용자 수예요. 유료 이용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81%가 급증했어요. 81%가. 다운로드 수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킬즈라는 어플이 이 순위권에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었지만 결국에는 월간 이용자 수가 81%가 급증했다는 점. 특히나 이제 월간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무료 이용자 수도 약간 4%가량을 증가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다운로드 수가 꺾여봤자 그렇게 크게 꺾였겠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즈도 알고 있어요. 이미 스케일즈가 뭐라고 밝혔냐면 유상증자를 아주 대규모로 했죠.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하면서 지금까지는 마케팅 비용에 많은 비용을 투하하지 못했지만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케팅 판매 관리 비용에 압도적인 그런 자금을 쏟아붓겠다고 밝혔고 이미 쏟아붓고 있어요. 이미 이쪽에 대한 증가율이 광고 증가율이죠. 마케팅 증가율이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뭐 400%를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 400% 넘기고 있고 그만큼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부터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도 작년 1년까지는 마케팅에 대한 혹은 홍보에 대한 그런 비용을 많이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적자가 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쏟아붓고 있고 실제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특히나 유료 활성자 수가 80%나 급증했다는 것은 스킬즈 내에 있는 콘텐츠라던가 혹은 스킬즈를 통한 그런 돈벌이 수단 아니면 스킬즈를 통한 그런 매력도가 사업 비즈니스가 공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스킬지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도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e스포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사실상 도박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합법화된 주가 있고 불법화된 주가 있습니다. 이미 9개 주는 불법이고요. 40개 주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9개 중에서도 이런 온라인 e스포츠 도박 혹은 e스포츠에 대한 그런 배팅 이런 사이트를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드래프트 킹즈라던가 스킬즈에 대한 그런 합법화 내용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사실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다만 이 주 입장에서 그리고 당국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런 탈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말이 하나도 합법화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합법화가 안 될 수가 있을까? 특히 스킬즈를 조금 더 보면은 이들이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자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인도 진출이 있습니다. 인도에 이미 현지 법원을 세워놨고 인도 진출을 함으로써 NFL뿐만 아니라 인도 역시나 저는 꽤나 좀 중장기적인 굉장히 좀 큰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련된 것들을 스킬즈 플랫폼에 입히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내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꽤나 큰 이슈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에 대한 배팅을 하는 거예요. 스킬즈 플랫폼 안에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이슈가 이날 밝혀지는데 그때까지 배팅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한마디로 토너먼트 게임처럼 토너먼트식으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합법적으로 배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스킬즈에서 입장에서 밝히고 있고 아직 이에 대한 아직 이 스포츠에 대한 그런 플랫폼만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꽤나 언급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CEO에 대한 그런 뭐 인터뷰라던가 혹은 스킬즈가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비즈니스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것은 맞아요. 물론 그 사이에 갖가지 이슈가 또 있겠죠. 왜냐하면 도박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ESG와는 또 좀 다른 쪽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슈는 저는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여전히 좀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SG와 관련된 기업들만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기업에 대한 성장성만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 폭등했어요. 매출 92% 폭등했고 매출 총 이익률도 95% 폭등했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81%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매출 기준으로 해도 뭐 60%, 뭐 80%, 110%, 145%, 92% 이런 식으로 매년 압도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인 것이고, 특히 이제 기업마다 밝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을 빼고 발표하는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미 흑자 전환했다고 스킬즈는 밝히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러한 회계 기준을 믿진 않아요. 근데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믿는 것이지 기업 자체적으로 일회성 비용을 자회하고 나서 밝히는 것은 사실 믿지는 않지만 아무튼 스킬즈 측에서는 일회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혹은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뺐을 때는 이미 흑자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이 이미 흑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역시나 스케일즈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금융권에 이제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출 성장률도 매년 100% 이상씩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90% 이상 나왔고요.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고 올해 1년 대비했을 때에도 작년 대비해서 최소 60% 이상의 성장성은 보일 것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센티멘트가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이 마케팅 혹은 판관비 비용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100% 이상 극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꽤나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장 기업들 혹은 적자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이고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1800%이고요. 부채 비율은 대략 한 27%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돼요. 그만큼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은 꾸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무제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PSR 기준으로 해도 이미 15가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로블록스나 비슷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유니티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30% 이상 혹은 50% 이상 저렴한 것은 맞지만, 가치평가적으로 저렴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좀 고평가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이런 고평가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 기업이고 대부분 부채 비율이 100% 넘는 기업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치고는 재무제표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저당 평균 수익, 그러니까 유저 활성자, 그러니까 유료 이용자 수가 81%가 증가했다고 하면은 평균 수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유저당 평균 수익이 85%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 이용자 수가 그대로 토너먼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료 토너먼트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특히 보통의 게임 기업들이 유료 사용자 비율이 대략 한 5%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스킬즈 같은 경우는 이미 20%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스킬즈라는 게임의 플랫폼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 이상이 유료 사용자다. 그러니까 유료로 이제 게임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보통의 게임사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더 좀 사업 비즈니스적으로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이미 유료화를 통해서 보통의 대부분의 게임들이 유료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금 유도를 통해서 매출을 벌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스킬즈의 유료 활성자 비율이라던가 유료 활성자 비율에 대한 증가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게임을 이제 1%의 선수들이 이제 돈을 버는 것이고 99%는 관전자로 남았다면은, 이 스킬즈 같은 경우에는 99%의 이용자들 모두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에도 진출을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 확장성을 좀 장기 투자를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꾸준히 봐가면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스킬즈에 대한 분석이었고 게임 플랫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